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9호 제1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한 주년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발표. 장애인 돌봄 공적 책임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주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 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 관련 정책의 성과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전문수당 인상,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꼽았다.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측면에서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나찰동 지원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간 방과 후 활동 대상자 수를 확대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양질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전문수당은 월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단가는 주간활동 서비스 단가의 150%에서 180%로 대폭 인상, 26.1 물결표 사인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26.2 하여 장애 친화 의료 인프라 확충 어린이 재활의료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중증 장애 아동의 치료 지원과 건강 개선을 위해 전동 휠체어 등 장애 아동 이동 지원 보조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설하여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었다. 110%.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 주체로 전환하고 존엄권 생활안정 지원을 받을 권리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1926년 5월 26일 제정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44개 지자체, 10개 시도, 34개 시군구로 확대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정책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대상을 전년 대비 2,300명 확대된 3.58만 명에게 제공하였으며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직무 유형도 읽기 쉬운 자료 감수, 홍보 지원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3종 추가하여 25년도 47종에서 26년도 50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은 더 촘촘히 넓히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국가 성장 동력 기반을 확충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공지능으로 발달장애인 행동 심리 분석. 경기도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보건복지부 엑스스프린트 공모 최종 선정 국비 19억 원 확보. 발달장애인 행동 정서 위험 AI 기반 조기 대응 체계 구축 추진. 장애 전문 어린이집 현장 실증 통해 공공형 AI 돌봄 서비스 모델 마련.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2026년 복지분야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AX-스프린트,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AI,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 과제는 발달장애인 AI 행동 분석 및 심리케어 서비스 플랫폼 개발로 경기도는 전국 약 21의 경쟁률 속에서 발표 평가 대상, 3배수에 선정된 뒤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행동 정서 위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조기 탐지하고 보호자와 현장 종사자의 대응을 지원하는 공공형 돌봄 서비스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27억 4천만 원 규모의 2개년 사업이며 이 가운데 국비 19억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온앤온 정보 시스템을 주관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AI 리더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행동 심리 분석 정서 위험 조기 탐지 및 대응 지원 장애 전문 어린이집 대상 현장 실증 데이터 기반 맞춤형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 등으로 총 3개 기관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대상 인공지능 기반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보육 분야 공공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시군 및 전국 확산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정서 행동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현장 실증을 바탕으로 복지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경기도형 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 학생 가족의 행복한 동행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장 서명규, 30일 도내 특수교육 대상 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2026 장애 학생 가족 지원 프로그램 똑똑, 톡톡, 한양육, 쑥쑥 자라는 우리 아이를 개최했다. 30일 YBM 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50가정 총 14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레버, 응용 행동 분석, 전문가와 함께하는 권역별 소그룹 양육 코칭 장애 자녀 양육 고민 상담 및 정보 공유 장애 유아 음악 미술 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서명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은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겪는 양육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첫 공설동물장려시설 반려마루 주목관 1일부터 운영 시작. 공공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내 첫 전문 장례시설인 반려마루 주목관이 1일 반려마루 여주의 문을 열었다. 반려마루 주목관은 경기도 여주시 명품로 355, 반려마루 여주의 연면적 696.2, 2층 규모로 마련됐다. 동물화장로 2기를 비롯해 주모실, 사무실, 염습실, 봉안실, 408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첫 공설동물장려시설이며 전국에서는 두 번째 공설동물장려시설이다. 반려동물장려시설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며 공개 모집 과정을 거쳐 수탁사로 애니멀 컴패니언이 선정됐다. 경기도 공설동물장려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민은 10% 여주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은 50%의 화장시설 사용료 할인을 제공한다. 구체적 시설 안내와 이용 요금 등은 홈페이지 www.코리피트.kr를 확인하면 된다.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반려마루 주목관은 단순한 장려시설이 아닌 반려동물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공익적 기능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평가회 및 대표자회의 개최.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회장 김동연 가 5월 29일 금 경기도 체육회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시군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단체 등 대회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 경기도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평가회 및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광주시 일원에서 개최한 제1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에 대한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운영 성과와 개선 사항 공유, 참가자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앞으로 개최 예정인 제8회 경기도 어울림체육대회 2026 김포시 일원 /7.4 물결표 사인 7.5 및 제20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6 가평군 일원 /8.28 물결표 사인 8.29의 주요 추진사항을 개최지 시근과 함께 안내했다고 전했다. 특히 경기도 장애인체육회는 제16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2026 광주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포털 개편과 참가 신청 시스템 변화 등 어려움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총 5,104명의 선수단이 참가, 17개 전 종목을 광주시 관내 경기장에서 운영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시군의 장애인체육 관심과 협력, 지원 수준이 매우 높았던 대회라고 평가했다.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은 이번 평가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화합의 장이라며 대회 관계자분들의 평가 내용을 경청하고 적극 수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